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꺾이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현실로 돌아왔더니 꺾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왜 송태섭을 골랐을까? 슬램덩크의 코드. 최근에 슬램덩크가 영화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슬램덩크 영화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거를 30, 40대랑 10대, 20대 좀 구분해 봐야 돼요. 왜냐면 공통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어서 구분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주 시청자층이었던 30, 40대에서 인기 비결은 아무래도 옛날에 이 슬램덩크 만화를 봤던 그런 과거에 대한 추억, 향수 이런 것 때문일까요? 맞긴 한데 도대체 그 뭐에 대한 추억 향수인지 그 뭐를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시대 그 자체, 두 번째는 슬램덩크라는 만화 자체인데 첫 번째는 이 30, 40대가 그 만화를 읽었었을 때, 즉 중고등학교 때 그때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무기력 시대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뭐냐면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어요. 스카이 가면 인생 바뀐다 또는 부자 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그 목표가 일단 뭐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 떠나서 목표가 아주 선명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1차적으로는 스카이 명문대 가야지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명문대라는 목표를 향해서 치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게으른 친구도 있었고 뭐 중하위권도 있었고 상위권도 있었지만 일단 마음 한가득 중고등학교 때는 아주 심플하게 국영수 공부로 가슴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가슴이 충만했던 시대예요. 공부로. 다시 그게 쾌든 불쾌든 가슴이 충만할 수밖에 없던 그 시대인데 이제 어른 됐죠. 무럭무럭 자라서 30, 40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는 스카이 나온다고 해도 별 볼 일 없고 30, 40대로 말한다고 하면 이제는 부자 될 길이 막혔어요. 즉 목표가 부재한 시대야.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게 어정쩡한 상태라서 지금 시대를 마음이 꽉 차지 않은 공허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뭐가 좋았다. 옛날이니까 추억일 거야가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떤 느꼈던 가슴이 가득 차는 충만에 대한 감각? 그 감각이 이 만화를 통해서 불러일으켜줬다는 거죠. 그때 내가 뭐가 좋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뭐가 그립고 뭐가 순수했느냐? 뭔가 그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가슴이 꽉 찬 시대, 지금은 뭔가 공허한 시대, 그 비교되는 감각 때문에 저는 과거가 좋았다고 느꼈을 거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 그 자체인데 지금의 30, 40대가 중고등학교 때는 슬램덩크라는 만화 하나가 나오면 그때그때 몰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막 유튜브라든가 뭐 인터넷 같은 막 멀티태스킹 환경이 아니라 그 만화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는, 즉 슬램덩크로 저절로 가슴이 가득 차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각을 느꼈던 거죠. 반면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잡스러운 게 많아. 심지어 요새는 영화도 풀로 못 보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넘겨가거나 요약본 보잖아요. 심지어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서 뭔가 가슴을 그렇게 꽉 채워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때에는 시대적 제약으로 인해서 뭔가 콘텐츠 하나에 몰입했던,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10대, 20대들은 공부에 되게 치열했다고요. 그 공부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치열한 가운데에 딱 슬램덩크 하나만 놓여 있어. 완전히 콘텐츠에 대한 몰입과 가슴이 그 슬램덩크로 가득 차는 충만에 대한 감각인 거죠.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저는 충만이라는 감각, 특히나 지금 이 공허의 시대와 완전히 대비되는 충만에 대한 감각이 어렴풋이 느껴져서 저는 30, 40대가 그 향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슬램덩크에 대한 추억이 10대, 20대는 없잖아요. 그들은 왜 슬램덩크에 열광을 했을까요?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시대를 떠나서 10대, 20대한테도 먹히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서 그렇다. 그런데 다시 우리 스타일대로 그럼 도대체 what is 재미와 감동? 10대, 20대한테 무슨 재미랑 감동을 주는지 그 밑에 본질로 한 번만 더 내려가 보면은 저는 이거는 이제 그 비슷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0대, 20대는 바로 이 무기력 시대를 맞이했죠. 공허의 시대를. 스카이 가봤자 인생 의미 없고 그나마 인생이 좀 바뀐다는 메디칼은 너무나 좁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가슴을 공부로 꽉 채워본 적 없는, 그렇다고 해서 뭐 취미나 이런 것도 가슴을 가득 채워보지 못한 그런 충만이란 감각을 못 느껴봤는데 이 만화에는 농구로 그냥 가슴을 가득 채우는 농구 충만족들이 캐릭터들이 가득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정말 농구로만 가슴을 가득 채우는,
굉장히 가슴을 채우는 캐릭터들이 나와서 10대, 20대들이 봤을 때에도 와 저렇게 대상 하나로 몰입할 수 있구나. 대상 하나로 가슴을 채울 수 있구나라는 그 충만에 대한 감각 때문에 재미와 감동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한번 새로운 해석을 드려봅니다. 약간 와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슬램덩크에서 이런 치열과 본질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또 저희 공허 충만 이론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가슴이 가득 차는 충만을 위해서는 1번 치열. 눈앞에 있는 대상을 하나도 안 빼지 않고 다 끌어온다는 그 느낌. 두 번째는 본질이 다 끌어왔는데도 빠진 것 같으면 뭔가 깊은 본질을 몰라서다. 그걸 갖고 와야 된다. 요거 두 가지를 이제 깔아놓고 말씀드리면 먼저 치열의 예시는 제 개인 소장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정대만이죠. 불꽃 남자. 즉 농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리고 가장 사람들을 뭉클하게 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감독님 저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요. 농구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불량스러운 행위 그게 인생의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 그 행위 자체도 마음속에 농구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아니면 요거죠. 서태웅. 이 캐릭터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아무거에도 관심이 없죠. 네. 이 서태웅은 오직 마음속에 뭐만 채우고 있어요? 농구만 가득 채우고 있죠. 이것이 치열 몰입. 그래서 가슴이 충만하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고요. 본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때 농구의 어떤 교본으로 불렸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명대사가 있죠.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또는 뭐 왼손은 거들 뿐. 그죠? 강백호 같은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 그때 방법이 뭘까? 그 건방졌던 강백호가 좀 알려달라고 선배들한테 막 가죠. 아, 내가 농구를 잘하는 방법을 몰랐던 건가? 그런 어떤 본질의 예시들이 이 책에 가득 나오죠.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은 농구에 미쳐 있고 다른 생각 하나 하지 않고 이 농구를 본질까지 가슴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건 10대, 20대건 30, 40대건 과거에 그런 시대에 살았던 30, 40대한테는 향수를 그리고 한 번도 그런 맛을 못 봤지만 무의식에는 아 저게 멋있는데 하는 어떤 충만에 대한 열망이 있는 10대, 20대들한테 공통적으로 통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죠. 강백호는 여학생이 가슴에 충만하지 않나요? 좋은 지적하였어요. 처음에 여학생이 충만했죠. 우리 소연 양이 그죠? 충만했으나 나중에 그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농구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까지는 소연이한테 잘 봐이기 위해서 농구를 하다가 여자만 가득 차 있다가 어느 순간 농구에 눈을 뜨면서 그죠? 농구로도 가슴이 차지죠. 단순 무식하다고 했지만 거기서 작가가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건 정말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한 삶 아니겠느냐. 그때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가슴을 꽉 채우는 삶 그런 거에 대한 전 은유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백호가 마지막에 다쳤을 때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전 지구입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바로 그 대사네요. 맞아요. 제 영광의 시대는 지금이다. 나의 영광의 시대.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나의 충만의 시대는 지금이다. 난 지금 완전히 농구로 가슴이 꽉 차 있다. 농구와 나가 합일돼 있다. 한 몸이다. 10대, 20대가 치열 본질 그것 때문에 이제 끌린다 하면 그들의 무의식 중에 그걸 갈망하는 마음이 크다는 건가요? 인간? 뭐 우리 스터디 코드 강연 콘서트 완성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허에서 탈출해서 충만하고 싶은 건 모든 인간의 무의식이에요. 그게 굉장히 빨리 각성되는 사람이 있고 좀 느리게 각성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건 모두의 공통 코드다. 농구보다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모든 인간이 느끼고 있는 어떤 충만에 대한 가슴을 농구든 뭐든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가득 채우는 것에 대한 열망 그것은 연령을 초월한 모두의 어떤 공통 코드이기 때문에 이 만화를 통해서는 반증된다고 생각을 해요. 듣다 보니까 이 슬램덩크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인기 있는 이유도 비슷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맞다고 생각해요. 잘 지적하셨는데 스포츠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단순한 목표가 있죠. 승리. 그리고 그 단순한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치열하게 하죠.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그 스포츠에 대해서만 몰입해서 준비하는 선수들. 근데 치열하게 몰입하고 온몸을 던졌는데도 자꾸 져. 그럼 어떡합니까? 그 스포츠의 본질까지 고민하죠.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축구의 기본을 모르는 거야. 축구의 전략가가 나올 때에는 축구의 어떤 근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했다. 완전히 재탄생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냐면 현실에는 없어진 충만의 소세계죠. 다시 거꾸로 비교해 볼게요. 현실은 이제 목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치열할 필요도 없고요. 본질까지 파고들 필요도 없어. 그래서 뭔지 아세요? 가슴 가운데가 구멍이 거대하게 뚫린 공허의 시대죠. 그런데 스포츠는 뭐예요? 단순한 승리라는 목표,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몰입하는 선수들,
그리고 본질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감독들, 전략가들. 그래서 결국 뭐? 그 스포츠 하나로 가슴이 꽉 찬 선수들과 감독들을 보는 충만의 쾌감. 현실은 공허의 불행. 이게 대비되면서 사람들이 스포츠에 몰입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에는 없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이고 판타지적인 어떤 그 충만적인 감각, 거기서 오는 매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스포츠를 응원하다가 지는 것보다 더 화를 내는 게 선수들이 되게 나태하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본다거나 치열하지 않을 때 굉장히 분노를 하잖아요. 뭐 젖잘싸라고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바로 그거죠. 그죠? 최선을 다했다. 그것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온 마음을 다했다. 전심전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박수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포츠에서 우리가 느끼는 쾌감 중에 하나가 승패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다시 지금 이 현실엔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런 걸 보여줬을 때 우리는 감동하고 하기 때문에 젖잘싸여서 박수 쳐주는 거고, 거꾸로 이겼지만 마음을 안 다한 선수한테는 그래서 비난이 가는 거죠. 사람들이 본인은 자기 일 어정쩡하게 하면서 스포츠 선수도 게임 캐릭터가 아니고 사람인데 그들한테만 좀 무리한 요구를. 되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목표가 부재한 시대예요. 목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치열하게 몰입하거나 본질까지 파고들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대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굳이 뭐 자기도 못하면서 선수들한테는 그래?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판타지 같은 세계에 대한 대리 만족이 더 심화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작년에 그 우리를 열광하게 했던 월드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중꺾마라는 게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죠. 그것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신문에도 한번 분석 기사가 났어요. MZ 세대한테 중꺾마는 저는 굉장히 구닥다리 가치 명제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옛날식이잖아요. 꺾이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쫄지 마라. 근데 중꺾마가 왜 그렇게 유행했느냐? 월드컵 때 아까 말한 그 판타지 같은 소세계 스포츠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러일으켜진 거죠. 그래서 저는 중꺾마에서 포인트는 꺾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전심을 다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답답한 게 있죠. 뭐냐면 현실에서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시대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메디컬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열심히 일하고 투자를 해도 부자 되는 건 불가능해.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중꺾마가 월드컵 때 화제였잖아요. 금방 꺼졌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현타라고 하죠. 현실로 돌아왔더니 꺾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현타가 딱 오면서 저거는 그냥 판타지였구나 이러면서 중꺾마라는 게 그냥 사그러든 거죠.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듣고 보니 좀 씁쓸한 게 슬램덩크나 뭐 중꺾마나 계속 말씀하신 게 판타지다. 현실에는 없다. 대리만족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 때문에 치열하게 몰입했고 본질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충만이 됐던 거죠. 그죠? 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계속 강드렸지만 사람들이 열광하고 무의식적으로 열망했던 것은 이 충만이에요. 좌우지간 충만만 하면 돼요. 목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요. 목표는 어쩔 수 없다니까. 이제 미련을 버리세요. 그럼 목표 대신에 다른 수단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죠. 목표나 결과 말고 다른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과정이죠. 그냥 그 과정 자체에 결과를 말하지 말고 이기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눈앞에는 예를 들면 농구라는 그 자체, 월드컵에서 몇 강에 올라가겠다 말고 그냥 축구라는 그 자체, 그 과정 자체로 가슴을 가득 채우잖아요. 좌우지간 우좌지간 가슴만 가득 채우면 돼요. 제가 앞에서 계속 충만했던 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했고 진정으로 감동했던 이 감각인 거예요. 목표에 대해서 아니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서 이기는 것 이런 거 없죠. 심지어 우리는 월드컵 높은 곳까지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모든 젊은이들이 감동했을까요? 마음인 거죠.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젖잘싸라는 것도 왜 나왔겠어요? 과정 자체만 충실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자, 슬램덩크로 가볼까요? 슬램덩크의 결말에 대해서 이거 안 본 분들은 스포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코드니까 말할게요. 결말에 대해서 옛날에 말이 많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최종 결승전 있죠. 갑자기 이 작가가 최종 결승전을 안 그려. 그리고 되게 허무하게 뭐라고 끝나는지 아세요? 최종 결승전에선 대패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냥. 그래서 심지어 그때 우스개로 그 얘기도 있었어. 이 작가가 마지막 결승전 그리기 귀찮아서 빨리 종영한 거 아니냐. 아 그건 작가의 의도를 대단히 오해한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슬램덩크 작가의 코드였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팀이 마지막에 올라가서 우승을 하고 전국 재패 1등이 되는 것, 난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그 승패까지 과정에서 보였던 강백호가 농구에 몰입하는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 정대만이 울면서 다시 농구하고 싶어서 돌아와서 정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쓰러지는 과정, 서태웅이 모든 일상의 관심을 끊고 가슴에 농구 하나로 충만한 과정. 그렇기 때문에 뭐다? 결과는 안 중요하다. 과정이 가장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라는 그런 메타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허의 시대, 공허할 수밖에 없는 목표가 날아간 시대,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과정에 충실하세요. 여러분이 농구를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길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농구 플레이 하나하나를 가슴 가득 담으시고요. 담았는데 뭐가 찜찜하면 농구의 본질이 뭘까 깊게 고민해서 역시 그걸 담으시면 되고요. 일터에서 일하세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일 하나하나를, 그것이 때로는 기분 나쁨일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쁨 스트레스도 결국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가슴에 담으세요. 공부하는 학생이세요. 스카이 못 갈 수 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수학 영어를 가슴 가득 채우세요. 두 가지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의미 없지 않아요? 첫 번째, 이렇게 결과 내기 힘든 시대에 최고의 결과를 내는 방법은 과정 자체에 몰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들어보세요. 어떤 학생이 그냥 나는 결과 뭐 1.1점에 구애받지 않고 진짜 눈앞에 수학을 가슴 가득 담을 때까지 몰입했어. 슬램덩크의 주인공들이 보여준 그 모습처럼. 그게 놀라운 성적을 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 떠나서 그렇게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가슴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런 자아 발견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목표가 아니라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처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 과정을 충만하게 하는 것. 다시 우자지간 좌우지간 충만만 하면 된다. 과거 시대에는 목표가 좋은 수단이었다. 이제 목표는 좋은 수단이 못 된다. 오로지 과정을 집중해서 충만하기만 하면 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슬램덩크의 꼭 그 마지막 장면, 허술한 게 아니라 작가가 최고로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 코드와 함께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슬램덩크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강백호, 서태웅 이런 친구들이 보통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는 이 넘버원 가드 송태섭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치열이나 충만이나 원작에서는 제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것도 뭔가 의도가 있었을까요? 송태섭은 사실은 굳이 뽑자면 이 5명 가운데 심지어 상대 팀까지 다 합쳤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농구가 정말 100% 차 있을까? 차 있죠. 그런데 약간 7, 80인 것 같은? 심지어 그 매니저, 여 매니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영화와 1탄으로 송태섭을 골랐을까? 그죠? 송태섭은 겉도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누구보다 농구에 열정이 있던 애구나 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변호해 준 것도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감동 포인트. 실제로 거의 원작과 비슷했지만 이거 보고 나서 팬들이 송태섭의 모르는 면을 알게 됐다. 근데 그 모르는 면이 뭐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농구에 좀 열정이 없어 보였던 친구가 알고 보니 찐이었구나. 다 그 얘기만 하잖아요. 알고 보니 농구의 진심이었다. 예. 뭐 한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만화적 장치였지, 알고 보니 그 뒷이야기는 송태섭이 얼마나 농구의 진심인가를 보여줬다. 중간중간 무기력한 시대, 공허, 충만, 치열, 본질 이런 개념들이 나왔는데 이런 개념들이 오늘 해석해 주신 것에 기반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강연 콘서트 공허의 시대 완성판 본편이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오늘 제가 쓴 용어들, 개념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개념으로 슬램덩크를 이렇게 해석한 건지 그걸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얘기라는 것 알 수 있을 거고요. 그걸 보시면 이 시대가 왜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여러분이 이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이 시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각성시켜주고 대안까지 주는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슬램덩크 보시고 뭔가 영감이 왔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더 완벽한 버전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강연 콘서트 완성판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캐릭터 좋아하세요? 머리 스타일 비슷한 강백호 좋아하시나요? 일단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라이프 코드 사람들이랑 그 슬램덩크 최애 캐릭터가 뭐냐 그랬더니 너 역시 압도적으로 정대만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통계를 봐도 정대만이 1등일 거예요. 정대만이 좋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그 한 장면에 정대만이 무너지면서 감독님 농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장면 때문에 다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마음 가득 뭔가를 가득 채우는 것에 대한 열망이 전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역시 그런 충만 저는 충만족이기 때문에 정대만이군요. 저는 강백호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정대만은 강백호한테 싸움을 졌어요. 저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강백호가 이 만화를 보면 싸움 1등입니다. 알겠죠? 농담 반 진담 반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순해서 저는 한 번은 여자에 미쳐 있고 가슴이 여자로 꽉 찼다가 그 다음엔 농구로 꽉 찼다가 그런 어떤 단순함 있잖아요. 그런 게 전 좀 부러워요. 그죠? 왜냐면 복잡한 시대잖아요. 저도 어쨌든 현대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 하나에 충만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멀티로 생각하다가 결국 뭘로도 가슴이 안 채워지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강백호 보면은 와 진짜 꽉 채웠다가 싹 비워냈다가 다음 걸로 채웠다가 그런 어떤 단순 무식함이 좋아서 서태웅도 좋아하고 정대만도 좋아하고 뭐 심지어 막 윤대엽도 좋아하고 했는데 결국은 저는 강백호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왜? 단순하게 충만한 사람이라 두 번째 싸움 1등이라. 그죠? 전화호 코치는 똑같이 그 3, 40대의 감성으로 지금 슬램덩크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사실은 이 영화화 되기 전부터도 1년에 한 2번씩은 반복해서 정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매번 좋았어요. 근데 뭐 그 시대를 떠올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계속 충만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 그냥 매년 충만을 채우는 그런 용도? 야, 저렇게 농구로 가슴을 충만하게 채우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저들처럼 한 번이라도 충만했던 적이 있는가? 정신 차리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나온 김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작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 충만 관점에서 보시면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램덩크의 코드. 당신은 무엇으로 이토록 충만해 본 적이 있는가를 던지는 그런 만화책. 겉껍질은 농구 만화, 10대 만화지만 그 본질은 우리에게 충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겉으로는 승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듯 보이지만 그 본질은 승패에 상관없이 그 순간순간 과정에 몰입하고 충만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만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농구가 인기가 없어지고 하던 상관없이 영원히 갈 그런 어떤 불면의 클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